종류를 불문하고 흉기를 포함한 다양한 도구들이 범죄에 이용되곤 합니다. 흔히 설득되기는 어렵지만 시계 역시 범죄에 이용되곤 했는데요. 자, 오늘은 시계와 관련된 범죄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는 시험 부정행위입니다. 뉴스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례죠. 특이한 사례가 있는데 30년 전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정답을 저장해 놓은 시계를 활용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카시오의 데이터뱅크 시리즈의 저장 기능을 활용한 방식인데요. 정답이 저장된 이 시계가 비싸게는 200만 원에도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방법이죠. 외에도 수험 시험장에 디지털 시계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작년 수능에서도 부산에서만 7명이 시계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죠. 작게는 대학이나 학교 시험에서도 저장 기능을 활용하거나 제 선배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큰 시계에 메모를 하는 방법으로 커닝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몰카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시계 이야기는 아니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린 시계들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입니다. 스마트워치 중에도 카메라가 달린 시계가 있고 시계뿐만 아니라 볼펜, 자동차 키, 라이터 형태를 취한 몰래카메라들이 있습니다. 흔히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산업 스파이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CCTV 역할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 시계를 활용한 몰카 범죄는 5, 6년 전에 꽤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이런 형태의 범죄 소식은 들리지 않는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불법 거래입니다. 여기에도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짝퉁 판매, 절도, 사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요즘에도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 범죄의 정도와는 다르게 꽤 익숙한 편이시죠?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특이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에 대한 에피소드였는데 취임 직후부터 제작된 기념품 시계의 인기가 상당했었습니다. 이 시계가 청와대를 방문한 분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되는데 많은 지지자들이 이 시계를 상당히 소유하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정가랄 건 없지만 웃돈이 붙어서 중고거래가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 거래가를 보면 커플 시계 세트에 60만 원, 단품에 3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판매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이슈가 됐던 게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분이 77만 원이라는 거액의 거래를 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이외에도 사제로 제작해서 정품인양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판매한다고 했으면서 청와대 기념품 시계를 보내거나 혹은 다른 시계를 보내는 등의 사기 거래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과 관련된 해외 사건들입니다. 2012년에 스위스 철도 시계로 유명한 몬데인 시계의 디자인을 애플이 도용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위스 철도가 가지고 있는 시계에 대한 저작권을 라이센스를 통해서 몬데인이 제작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몬데인은 이런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iOS 6 당시에 애플이 자사 아이폰의 시계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면서 몬데인 시계와의 디자인 유사성이 논란이 됐던 사례였습니다. 결과로 애플은 스위스 연방철도에 2,100만 달러라는 사용료를 지불했었고요. 어떤 내용이 계약 조건이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애플은 기본 시계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애플의 이모티콘에서 손목시계는 애플워치로 변경되었고요. 관련해서 디자인과 관련된 추가 사례도 있습니다. 오마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대 시계 시장에는 다양한 오마주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짝퉁, 카피캣, 이미테이션, 레플리카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오마주 시계에 대해서 오리지널 디자인 브랜드라 불리는 브랜드들은 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이 오마주 시계들이 자사의 시계 판매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오리지널 디자인이라 해도 디자인 저작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다양한 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논쟁에서 오리지널 브랜드가 승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례적으로 승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오데마 피게와 스위스 레전드의 경우도 법원에서는 오데마 피게에 손을 들어줬고 최근에는 파네라이와 어스키의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원 디자인이 승소하는 경우는 이 시계들의 디자인이 자브랜드가 특별히 개발했다는 자료들과 이를 포함한 다양한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오리지널 디자인의 브랜드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5번째는 시계를 이용해서 범죄자를 추적한 사례입니다. 2004년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시계를 사용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시계에 교통카드 칩이 내장된 시계였는데요. 당시에는 반짝 인기가 있던 시계였습니다. 유영철은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교환을 하려고 매장에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경찰 측에서는 이 시계와 휴대폰 사용 기록을 토대로 유영철의 위치 등을 역추적했었고 이미 검거는 되어 있었던 유영철의 자백과 일치시킬 수 있는 증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6번째는 애니메이션 속 범죄들입니다. 이건 진지한 이야기는 아니고 웃자고 넣은 내용인데요. 만화 명탐정 코난과 데스노트 속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난은 추리를 할 때 시계 형태의 맞추침을 사용하는데 사실 우리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죠. 데스노트에서도 주인공이 데스노트 일부를 시계에 저장해 다니다가 필요할 때 이름을 적어서 결과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모르고 행동하시는 핸들샷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시계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핸들샷은 주행 중에는 찍으면 안 되고 정차 중에는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SNS를 보다 보면 종종 주행 중인 계기판이 보이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여됩니다. 다 떠나서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정차 중에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계와 관련된 범죄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계들은 판매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흔하고 어떤 강력범죄에 사용되는 도구로는 영향력이 좀 부족하죠. 대부분은 디지털워치나 스마트워치들과 관련된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최근에는 보안이 강화돼서 관련된 범죄가 많지 않은 편이라 다행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추가 사례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던와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